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무분별한 이단 해제에 반발해 보수교단을 대표할 새로운 교회연합기구를 위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연합기구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는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9년 출범해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역할을 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금권 선거 논란, 정관 개정 논란 등으로 큰 갈등을 겪고 최근에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들을 이단에서 해제하면서 회원들이 대거 탈퇴해 사실상 대표성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기총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예장합동총회의 임원회가 이단 해제에 반발해 한기총 탈퇴를 결의하고 이어 예장고신임원회까지 탈퇴를 결의하면서 한기총은 더욱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 이단 해제에 반대하는 일부 교단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연합기구 출범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칭 기독교 한국교회 총연합회로 알려진 이 기구에 대한 논의는 예장합동을 비롯해 예장고신, 합신, 개혁총연, 하나님의 성회 등 7개 교단 전현직 총무들이 지난 3일 합동총회 회관에 모인 자리에서 공론화됐습니다. 참여 인사들은 한기총이 이단 해제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면서 예장합동 황규철 총무를 위원장, 합신 박종원 전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합기구 창설의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기독교계를 대표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기총을 탈퇴한 30여 교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 장로교단 연합체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연합기구의 창설이 또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공교단들이 총회의 공식적 차원에서 새 연합기구의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개인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총무는 예장합동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조직이 출범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일방적 측면이 있다며 보수주의 교단에 반하는 한기총에 대해 잘못을 지적할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연합기구가 출범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결의와 정관 마련 등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며 새 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합동총회가 주도권을 갖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는 데 있어서 보수주의에 공통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우선했기에 그런 모임이 됐고요. 한편 기자간담회가 열렸던 같은 시각 비공개로 진행됐던 예장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하되 관련 사항을 향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해 추인받도록 결의했습니다.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준비위원회는 오는 17일경에는 회의를 소집해 제3회 기구 출범을 위한 향후 계획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을 지향하는 C채널 방송이 광주광역시의 C채널 호남방송을 개척하고 계속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남방송은 광주와 호남 지역의 기독교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며 지역 복음화와 교회 연합에 힘쓸 계획입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품격과 예향의 도시, 우리나라 민주화의 심장 역할을 감당했던 광주. 일찍이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30%의 높은 복음화율을 보이는 이곳 광주광역시에 C채널 호남방송 지사가 설립됐습니다. 광주와 호남 지역 교계 지도자와 목회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소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는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이라며 C채널 방송이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복음방송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정신이 입각한 복음방송이 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C채널 호남방송이 개소하기까지에는 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의 연합이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은 광주 서남교회
안영루 원로 목사는 모든 나무의 씨는 매우 작지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C채널 호남방송의 개국은 한 차원 높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광주 호남 지역 교회와 목회자의 건강한 동역자가 되어 오직 복음만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도록 힘쓰겠습니다. C채널 방송 대표이사 이원희 장로는 인사말에서 광주는 초기 선교사들의 유적이 살아있고 복음의 역동성이 가장 강한 지역이라며 이 역사적인 곳에 C채널의 첫 번째 지사가 설립되는 특별한 의미를 깊이 새기며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는 C채널 방송, 첫 지사인 호남방송이 설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C채널 호남방송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호남 지역의 기독교계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함은 물론 지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N스크린,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방송과 통신, 온라인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를 구축해 복음 전파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C채널 호남방송 설립준비위원장에는 광주 서남교회 안영로 원로 목사가, 사무총장에는 광주 열방교회 박효수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C채널의 첫 번째 지사 호남방송이 그 출발을 알렸습니다. 빛고울이라는 광주의 애칭과 같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빛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광주에서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새해를 맞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올 한해 총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안명환 총회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다며 올 한해 예장합동 총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모두 돌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회장으로서 교단 개혁과 변화를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총회와 산하기관 발전, 교단 부흥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 총회 제정, 총회 주일 헌금 실시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이날 신년 할애 예배에는 전 총회장단과 임원회를 비롯해 총회 직원, 총신대학교, 총회 세계선교회 등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선교의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안교회에서 열린 백석총회 신년 예배에서 진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고 성도들이 모두 화합했으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며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바람으로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끌고 건강한 총회와 교회의 모범을 보이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지난해는 한국교회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한 해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어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새해를 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예배에 참석한 6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은 국가 안보와 복음화를 위해, 총회 성장 발전과 화합을 위해, 그리고 백석총회관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해 10월 총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총회관 건립 약정액이 100억 원을 돌파하며 빠른 시일 내에 총회관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신학대학원의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학교육부는 지난 5년간의 신대원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경쟁률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며 일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14학년도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느라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몇몇 신학대학교는 모집 정원 미달 사태로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년 1,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에는 신대원 신학과 모집에 829명이 접수해 3.6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0여 명 줄어든 159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대원 입학 관계자들은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추락과 일부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행동 등이 신대원 지원 감소의 원인이라며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신학교육부장 홍순화 목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쉬쉬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 2014년 신년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경화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성명에서 일본 극우주의의 발호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아시아를 극단의 긴장 상태와 갈등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자신들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비호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며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피해 국가들을 농락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독일의 행보를 예로 들며 나치 독일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를 실천하며 평화와 인권의 유럽 공동체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이와 함께 한국교회는 일본 교회와 함께 한일 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며 동북아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 교회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수도 방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미셸 조토디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며 모였던 크리스천 시위대인 것으로 알려져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부대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천 시위대는 지난 3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조토디아 대통령의 축출을 청원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모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토디아 대통령의 쿠데타 이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종교 간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크리스천 군사단체로 잘못 알려진 반발라카와 무슬림 무장단체 셀레카 반군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역교회 지도자는 무슬림들을 공격하는 반발라카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이로 인해 크리스천들이 더 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 갈등으로 최소 8명의 목회자가 살해당했고 성서공회도 3차례 약탈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무슬림 지역에 위치한 침례 교회에도 약탈 공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가족과 희생자들을 위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폭력과 대립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세계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제개발 NGO 지구촌 나눔운동이 지난 2일 에티오피아 아와사에서 지역 장애아동 의수 지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구촌 나눔운동은 의수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의수 수혜자 기본 신체 측정을 실시한 뒤 3개월의 제작 과정을 거쳐 의수를 완성, 27명의 장애아동과 장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4명의 학생들이 2013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상담교실, 청소년 상담캠프, 지역 청소년 욕구조사, 노숙자 사역 등을 실시해 이들의 심리사회적 필요를 확인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연구 개발한 바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바나바로 불리는 고 최창근 장로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오는 8일 영락교회에서 드려집니다. 평북 의주 출신인 최창근 장로는 영락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의 조력자였으며 국제기도원협회 한국지부 창립, 한국기독공보사 이사장, 한국 YMCA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어린이 지저스 아미 캠프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구세군 백화산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지저스 아미 캠프는 미디어, 역사, 북한 선교, 통일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비롯해 청년 집회, 영성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는 하루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은 많겠지만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어 춥진 않겠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서해안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밤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영하 4도, 서울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이 내린 뒤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체감 추위는 더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이 광주의 1호 지사를 개척했습니다. 이 C채널의 양질의 콘텐츠와 통합 미디어를 통해 지역 선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지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채널이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